안녕하십니까. 한국전산원 정보서비스팀에서 KR릭 업무를 맡고 있는 진충입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이제 국내 IP 주소를 할당하고 AS 번호 할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P 주소와 AS 번호 할당을 알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IP 주소 AS 번호 보유 현황, 그리고 세 번째로 그 IP 주소 AS 번호의 할당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IP 주소하고 AS 번호는 AS 번호를 할당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그 RFC에 나와 있는 문서를 지금 기준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RFC를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관련한 이제 IP 주소나 AS 번호는 인터넷 자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 자원을 할당하는 레지스트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IP 할당에는 이제 ISP가 가입자에게 KR이 ISP에 할당하는 얼로케이션이 있고, 또 그 직접 사용자, 엔드 유저한테 할당되는 IP 얼로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AS 번호 할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IP 주소는 그 RFC 2050을 근거로 IP 주소를 할당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RFC 1466이었고 2050이 나온 것은 작년 중반 말 이렇게 그때 이제 나왔는데, 이것도 고쳐지는 지금 드래프트 작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S 번호 할당은 RFC 1930이 지금 참고되는 문헌이고, AS의 그 생성, 그리고 셀렉션,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자원을 할당하는 인터넷 레지스트리 시스템은 제일 최상위에 IANA가 있습니다. 그래서 IANA는 인터넷 관련된 그 모든 번호, 그러니까 IP 주소도 마찬가지고 AS 번호, 포트 번호 이런 번호 체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리저널 IR,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 인터넷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분할해서 이제 위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리저널 IR은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로컬 IR이라고 나오는데, 각 모든 로컬 IR들을 조정하고 그리고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닉은 그러니까 북미 지역을 맡고 있는데, 북미 지역 이외에도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일부 지역도 인터닉이 맡고 있습니다. 예전에 라이프나 에이피닉이 셋업되지 않은 때는 인터닉이 전 세계 IP 주소나 AS 번호를 할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은 국내에 이제 할당된 B클래스 주소 같은 것은 인터닉에서 할당받았었습니다. 유럽은 라이프 NCC에서 맡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AP닉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KR릭은 AP닉을 통해서 IP 주소 AS 번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이제 대륙 차원에서 그 관할 영역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왔듯이 이제 로컬 IR이 있는데, 그러니까 로컬 IR은 리저널 IR이 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직접 각 나라와 컨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로컬 IR이 생기는데, 로컬 IR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그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컬 IR이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지정된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상위 리저널 IR의 그 역할과 책임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KR릭이나 JP닉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리저널 IR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 개 리저널 IR이 생기려면은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러한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리저널 IR이 필요하다. 그런 요구가 있으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세계 대륙이 있고 뭐 커버하지 못한 데는 그러니까 중간 경계 지역에 있는 데는 뭐 서로 상호 협의하에 나누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IP 할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P 할당은 ISP에게 이제 IP 주소가 얼로케이션 됩니다. 그러니까 얼로케이션하고 어사인하고 이제 뭐 할당이라는 말로 다 표현이 되는데 ISP한테 얼로케이션 된 IP 주소는 그러니까 그들 고객들한테 어사인 됩니다. 그래서 이제 IP 주소는 계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사이더가 구현될 수 있도록 IP 주소가 할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더라는 것은 그러니까 IP 주소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클래스마다 연결 가능한 호스트 수가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IP 주소 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규모가 그 클래스에 비해서 현저히 작은데도 그 IP, 그러니까 클래스 단위로 할당되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클래스 구분 없이 IP 주소를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나온 것이 사이더고 이것이 구현될 수 있도록 IP 주소가 할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ISP 조건이 있는데 이 문서가 나온 거는 작년부터 이제 뭐 드래프트 작업이 있었고 작년 말쯤에 최종 RFC로 나왔지만 이 ISP 여기 조건은 이제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ISP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은 메이저 라우팅 익스체인지에 연결되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IX에 연결돼 있으면 ISP로 봅니다. 그리고 멀티홈드인 다른 ISP랑 이제 멀티홈드인 상황이면 ISP로 보는데 이것은 이제 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 조건을 바꾸려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멀티호밍이 되는 ISP가 있고 그 멀티호밍이 안 되는 ISP도 ISP로 보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NSP라고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개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SP를 위한 IP 할당 지침을 보면은 아까도 나왔듯이 사이더가 구현될 수 있도록 IP 주소가 할당되어야 되는데 그 이제 사이더가 깨지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ISP가 IP 주소를 128개를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입자가 ISP를 바꾸고 싶은데 IP 주소를 그 중에 이제 128개 중에 이제 한 2개 정도를 할당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ISP를 바꾼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사이더가 깨지지 않도록 그 가입자가 IP 주소를 리넘버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ISP 입장에서는 리넘버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이제 뭐 IP 주소를 다른 주소로 바꾸는 동안 그 IP 주소는 뭐 다른 기관이 쓸 수 없도록 일정하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이더가 지원되는 비트 바운더리로 할당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IP 주소 사이더가 구현될 수 있으려면 IP 주소가 2의 제곱승배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2개, 4개, 8개, 16개, 32개, 64개 이런 식으로 나가야 그러니까 이런 단위로 IP 주소를 할당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ISP는 이제 IP 주소 공간은 제한되어 있는 거는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사용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IP 주소를 할당할 때 이 기관이 IP 주소 공간을 얼만큼 활용하는가를 보고 IP 주소가 할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만큼 사용한다는 그 사용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큐멘테이션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그 그 자료에는 할당이 합리적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IP 주소 할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의 근거로 뭐 다음번 IP 주소 할당 규모가 정해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향후 할당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IP 주소가 이제 새로 ISP가 생길 때에는 그러니까 아까 나왔듯이 그 사이더가 지원되는 비트 바운더리로 IP 주소를 할당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32개 이상씩 할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ISP가 생기는 경우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블럭을 할당하기에는 좀 위험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ISP가 그 IP 주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운영 능력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할당 뭐 4개, 8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당 크기를 늘려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VLSM과 클래스리스 기술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서브넷을, 그러니까 IP 주소를 서브넷을 나눠서 쓰기도 하고 또 슈퍼네팅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그 마스킹이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마스킹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ISP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구현되는 프로토콜이 있고 구현되지 않는 예전에 나온 프로토콜은 라우팅 프로토콜은 그것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아직도 쓰고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IP 주소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리저널 IR은 그 ISP가 그 고객한테 어사인하는 그 블럭의 그러니까 최대한 얼마큼까지 할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케알릭 같은 경우는 지금 32개 이하까지만 ISP가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조건은 그렇게 다이얼업 사용자한테 IP 주소 하나씩을 고정적으로 할당하는 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별로 있진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할당하는데 어떤 뭐 어려움이 있고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씩 고정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뭐 시설 투자며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은 반드시 기울여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IP 주소를 이제 가입자한테 할당한 정보는 반드시 보고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그것이 이제 이거 후이즈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정보는 공개되어야 있어야 되고 또 그 정보는 그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어떤 뭐 운영상의 문제나 보안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네트워크에 담당자한테 이제 어떤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제공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이제 후이즈에 노출되어 있는 정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계획 같은 게 제출된 그 정보는 이제 앞으로 추가 할당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IP 신청서를 보면 2년까지 계획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어떤 계획으로 IP 주소를 사용하겠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추가 할당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IP 주소를 신청하실 때 구체적으로 2년까지 어떻게 쓰겠다 좀 신중하게 그런 건 계획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자료들은 IP 할당을 연구하는데 뭐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IP 주소를 이제 어떻게 이제 ISP가 가입자들한테 어떻게 할당했고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제 자료로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료들이 이제 추가 할당할 때 80% 이상, 옛날에 이제 128개를 받아갔으면 128개의 80% 이상을 얼만큼 썼다라는 그 자료를 제출되어야 추가 할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IP 주소가 리저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이제 IP 어사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IP 어사인은 뭐냐면, 그러니까 최종 엔터프라이즈 할당이라고 보거든요. 최종 사용자한테 IP 주소가
그러니까 IP 주소 블럭을 사용할 권한을 이제 델리게이션 해주는 건데, 이건 그 IP 주소는 반드시 그 신청한 기관이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그러니까 신청한 기관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 기관이 신청을 해서 뭐 임의로 다른 기관에 뭐 또 한 번 다시 델리게이션 해준다던가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할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인터넷에 연결하겠다 아니면 앞으로 연결할 계획이 있는 경우면 이제 RP 어사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그 기관은 RFC 1918에 나와 있는 그 프라이빗 IP 주소 사용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설 IP 주소로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으면 굳이 공인 IP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대부분 뭐 IP 주소 받으면 인터넷에 연결하는 건 거의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공인 IP 주소를 신청하시지만 일단은 그 네트워크가 사설 IP 주소로도 구성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셔갖고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멀티홈드인 기관도 IP 주소를 직접 어사인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이런 기관들의 IP 주소 신청하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큽니다. IP 공간 범위가. 그래서 케알릭 같은 경우는 32개 이상 되는 경우면 케알릭이 직접 할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할당을 위한 그 지침은 이제 그러니까 모든 할당에서 이제 IP 주소 사용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그 기준이 됩니다. 그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IP 주소를 받아갔을 때 초기에 최소한 이건 이제 권고 사항입니다. 굳이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권고 사항인데 25수 IP 서브넷 수, 호스트 수, 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제출하셔야 되고 만약 그 제출된 정보는 그 다음 할당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확장 계획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대한 그 조직에 대한 어떤 정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이고 그래서 뭐 팜플렛이나 브로셔 같은 거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률 그러니까 IP 주소에 그러니까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호스트 수 그 IP 주소 하나에 연결될 수 있는 총 호스트 수 나누기 뭐 그 실제 네트워크에서 연결할 호스트 수를 나누어서 그 사용률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률이 IP 주소 할당하는데 영향을 미치고요. 아까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그 엔지니어링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나왔는데 이거 반드시 이제 문서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그 서브네팅 계획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상세하게 마스킹이 어떻게 되고 뭐 호스트 수가 어떻게 되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목록, 그러니까 서브넷 목록이 들어가야 전체 네트워크에 이제 각각 서브넷 리스트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서브넷당 그 마스킹이 어떻게 씌워질 거고 그리고 그 호스트가 몇 개 정도 연결될지 그런 예상치 쓰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뭐 어떤 용도로 쓰인다, 뭐 어떻게 뭐 왜 이렇게 했다, 뭐 간단한 리마크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서브네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니까 립을 쓴다던가 뭐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왜 서브넷을 쓸 수 없는지 상세하게 기술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서브넷 하는 것은 관리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IP 주소 하나씩 한 건물당 뭐 한 층당 하나씩 나눠주고 관리하면 편하거든요. 이렇게 관리 편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IP 주소 사용률에 기초해서 서브넷 계획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 라우팅 계획에 대한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을 쓸 것이냐 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IP 주소 할당은 보셨다시피 상당히 상세하고 좀
별걸 다 제출한다라는 인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제출된 자료는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단지 IP 주소 할당에만 참고한 자료이고 그리고 IP 주소 공간이 제한적이고 IP 주소 활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AS 번호의 할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S는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IP 주소들이 쭉 모여져서 하나의 AS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AS가 자기 네트워크에 AS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들은 이제 다 이러한 조건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네트워크 이외에 외부, 그러니까 자기 AS 이외에 다른 AS랑 뭐 라우팅 정보가 교환되는 경우가 있다던가 그런 경우면 자기 하나의 AS 번호를 가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IP 주소가 굉장히 많아요. IP 프리픽스가. 그래서 한 AS의 IP 주소 라우팅 테이블이 너무 커질 경우도 하나의 AS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좀 드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하고도 라우팅 될 수 없는 고유한 어떤 표준 라우팅 프로토콜이 아니죠. 이런 걸 갖고 있을 때 외부적으로는 뭐 BGP로 하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 AS 내에서는 고유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려고 할 경우에는 AS를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AS를 지금 그러니까 분리할 수가 있다는 건 공인 AS를 쓴다는 것만은 공인 AS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AS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AS로 64512부터 65535까지 리저브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임의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AS가 그러니까 AS를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싱글 홈드 사이트이고 그리고 프리픽스가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소리냐면 외부하고 연결되는 회선도 하나고 그리고 IP 주소도 한 프리픽스. 그러니까 슬래시 뭐 16을 쓰든 17을 쓰든 IP 프리픽스가 하나인데도 뭐 AS를 분리할 필요를 느끼는 경우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AS를 분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외부 연결도 싱글 홈드 사이트이면서 또 IP 프리픽스가 많은 경우는 아까 앞에 나왔는데 이제 AS를 내부적으로 사설 AS를 써서 나눠서 관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공인 AS로 나누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AS가 필요한 경우는 멀티 홈드인 경우입니다. 멀티 홈드인 경우면 AS를 나누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AS가 생성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든가 지역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UP 등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네트워크 토폴로지 등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그러니까 AS를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가 지금은 ISP 한 군데 연결해서 쓰고 있지만 앞으로 뭐 6개월 뒤에는 다른 ISP에 연결을 더 추가해서 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AS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는 AS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AS 받으실 때 그 네트워크 폴리시가 정해진 상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AS가 필요한 시점, 그러니까 추가로 ISP하고 연결하는 시점에서 AS 번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마찬가지로 신청서에 그러니까 대부분 2, 3주 전에 그러니까 AS 번호를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IP 주소 보유 현황을 살펴보는데, 그러니까 B클래스 IP 주소는 예전에 할당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국내에 더 많은 이거보다는 더 되는 IP 주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한데 저희가 계속 파악 중이거든요.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IP 주소가
B클래스 IP 주소가 국내에서 라우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P 주소는 대부분 이제 대학이나 뭐 연구소, 그러니까 인터넷을 초기에 사용했던 기관들이 갖고 있는 IP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C클래스 IP 주소인데 여기는 이제 계속 추가되는데 지금 이제 국내에 할당되고 있는 부분이 210.108부터 210.127, 그러니까 210 블럭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계속, 그러니까 케알릭의 에이피닉에서 IP 주소를 계속 받아오면 계속 추가됩니다. 그리고 203 블럭은 이제 더 이상 할당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203 블럭은 203.24.0부터 203.25.25까지 국내에서 할당을 했고요. 그리고 202.31, 202.30 이제 그리고 이제 202.21 블럭이 부분적으로 국내에서 라우팅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느 IP 주소인지, 그러니까 요 세 번째 그러니까 202.21 그 다음 단계까지는 이제 일부 파악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하게 정확히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있는데 저희가 파악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정확히 표현하지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2020, 2022 두 줄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192점 블럭도 부분적으로 국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C클래스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192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도 192 IP 주소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초기에 IP 주소가 할당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는 사이더 개념도 없고 뭐 계층적으로 관리될 수도 없었고, 그래서 IP 주소가 192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하고 203은 그때부터 이제 대륙별로 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할당되고 IP 주소는 202로 시작하는 것 같고 203으로 시작하는 게 할당됐었고, 이제 작년부터 210 부분이 할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 211 부분이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할당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IP 주소 보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제 94년 5월부터 이제 케알릭에서 IP 주소를 할당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유하고 있는 IP 주소가 673인가? 573인데 이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이렇게 근거로 이제 파악한 자료인데 이 정확한 수치인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근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 보유 현황은 이렇게 추세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그 도메인이나 뭐 호스트 수 그 증가 현황을 보셨는데 보실 때 그 그래프 곡선은 굉장히 가파르죠. 근데 이제 이 IP 주소 현황, 이건 이제 IP 주소 보유 현황은 이렇게 가파르지 않은 이유가 예전에는 그렇게 IP 주소 사용률 같은 거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에 비해서. 그래서 원하면 거의 할당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할당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 할당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메인이나 호스트 수 증가만큼 이제 인터넷이 증가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비례해서 IP 주소가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S 번호는 한정된 자원이고 0번부터 65,535번까지가 범위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RFC에 나와 있는데 그게 96년 3월 기준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전체 대략 5,100개 정도가 할당돼 있고, 근데 실제 라우팅 되고 있는 AS 번호는 600개 이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이거보다 더 늘어났겠지만 아까도 AS 번호 할당할 때 필요한 시점에서 그러니까 2, 3주 전에 신청하시도록 하는 이유가 이렇게 AS 번호를 가져가서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한 필요한 시점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IANA 사이트에 가시면 그 전 세계적으로 AS 번호가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지 그 목록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업데이트 된 게 올해 5월 달까지 업데이트 된 게 있더라고요.
가서 참고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리저널 IR, 그러니까 AP닉 같은데 델리게이션, 그러니까 IP 주소 할당을 이제 위임한 상태인 부분은, 그러니까 AP닉의 이 범위는 위임됐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그러니까 ISP들이 보유한 AS 번호는 예전에는 이제 인터닉이나 ISP뿐이 아니고 이제 대학이나 뭐 AS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기관들은 AS 번호를 할당 받았거든요. AP닉에서 할당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기관이 어떤 AS 번호를 갖고 있냐는 그 어제 뭐 에너지 발표 때의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알릭이 AS 번호를 할당한 것은 97년부터 할당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지금 케알릭이 할당한 AS 번호는 그러니까 AS 4790부터 4793, 그리고 7564부터 7557까지 할당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AS 번호 케알릭이 이제 계속 맞추면서 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주소와 AS 번호 할당 전망을 알아보면요. 그러니까 IP 주소 활용률, 그리고 활용률을 강화한다는 거, 그리고 클래스 A 클래스 주소 서브네팅하는 방안, 그리고 IPv6를 도입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 뭐 사이더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말인데 AS, 그러니까 IP 주소 공간의 80% 이상을 활용하고 있는 거 있을 때 추가 할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어느 기관 네트워크에서 IP 주소를 쓰고 있는지 그것을 사실 좀 원시적인 방법인데 간단하게 핑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IP 주소 활용률을 그러니까 계속 강화할 것이라면 뭐 이것에 대한 어떤 툴이 나오든지 그래야겠죠. 그리고 A 클래스 주소를 서브네팅하는 것을 라이프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시험 적용에 성공했다라고 나오고요. 그 관련한 문서는 라이프 1호와 그리고 RFC 1879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AP닉에서도 이것을 이제 조만간 도입을 하겠다고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입되면은 그러니까 라우팅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IPv6가 이제 전부터 이 IPv6는 연구되고 있었는데 가장 메리트가 그러니까 IP 주소 할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확장된 IP 주소 공간이 확장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IPv6가 뭐 언제 도입될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IP 주소가 고갈되기 전에 그러니까 다 트랜스퍼 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 번호는 그러니까 그렇게 고갈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필요한 시점에서 신청하시고 리저브 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고갈될 우려는 없고 또 라우팅 프로토콜이 이제 RDRP 이런 게 개발되면은 이제 AS 번호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필요성도 있을 그러니까 필요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러니까 국내 IP 주소 AS 번호 할당과 보유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케알릭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러니까 IP 할당 정책은 대부분 RFC나 그 AP닉에서 권유하고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저 IP 주소 및 AS 할당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예, 아이네트의 박희석입니다. 그 AS 넘버 어사이먼트에서요, 리저브된 그 AS 넘버가 프라이빗 AS 넘버를 위해서 지금 1024개가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리저브된 1024개의 AS 넘버 정확한 의미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 ISP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쓸 수 있다는 의미인지. 네, ISP나 뭐 기관에서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쓸 수 있는데 프라이빗 AS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유출돼서는 안 되는 거죠. 공인 AS를 쓰고 밖으로 나갈 땐 공인 AS로 나가고 내부적으로 뭐 어떤 관리를 편리하게 위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AS를 뭐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럴 때는 프라이빗 AS를 임의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공인 인터넷상에 나오면 안 돼요. 어차피 공인 그 AS 넘버가 만약에 라우팅이 안 된다면은 네. 굳이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이거 있습니까? 내부에서만 네. 어떤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AS 네. 넘버를 준다면. 네. 그러니까 프라이빗 IP 주소가 있는 것처럼 프라이빗 AS, 그러니까 임의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놓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뒤에. 참고 문헌이요? 예, 그 ISP 그 가이드라인 예. 쪽하고 이쪽에 지금 참고 소스가 없는데 그것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소스 첫 장에 앞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RFC 2050하고 RFC 1930. 여기 그 ISP의 어떤 조건에 대한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까? 조건에 대한 사항은 RFC 2050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건은 그러니까 그 조건이 합당치 않다고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지금 바꿔야 된다. 한국전산원 쪽에서는 이거 ISP 등록을 받잖아요. 그때 어떤 등록이 아니고요. 신청을 받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ISP 사업을 하시려면 이제 그러니까 가입자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IP 주소를 이제 가입자한테 할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당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를 하시게 되면 IP 주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케알릭에 IP 주소 할당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는 거죠. 독립적인 어떤 양식이 있는 건가요? 케알릭 자체에? 그러니까 공문으로 신청하시는 거고 관련 서류 제출하시면 이제 IP 주소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ISP가 IP 주소 신청한 신청 폼은 따로 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ISP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산원에 등록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ISP 사업자는 현재 국내에서의 어떤 법제도로 볼 때는 부가통신 사업자면 ISP 사업, 또는 부가통신 사업자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는 다 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인터넷 비즈니스 형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데, 다만 케알릭하고 ISP하고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금방 얘기하신 대로 그 ISP 사업을 하면서, 즉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하거나 아니면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하거나 엔드 유저 커스터머 쪽에서 IP를 활당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그 ISP가 그 엔드 유저한테 할당을 해주겠다, 또는 도메인을 대신 등록했다고 했을 때 도메인을 대신 등록해주는 역할을 하려면은 어차피 ISP가 케알릭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케알릭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ISP나 웹 호스팅 서비스를 한다 해서 케알릭에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방 죄송합니다. 금방 질문하신 많은 부분은 케알릭의 웹에 들어가시면은 그 FAQ란이 있습니다. 그 FAQ에 약 한 60개 정도의 FAQ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그런 사항들이 다, 그 답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 내용들이. 예, 다른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의 최중락입니다. 그 IPv6 도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어려운 질문을. IPv6는요, 지금 이제 뭐 6번이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제 테스트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IPv6가 쓰여지는 게 아니고, IPv6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가능한 네트워크가 있고, 점차적으로 그게 이제 번져나가는 추세로 이제 IPv6가 도입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은 잘
어디 딱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다들 예측 IPv6가 이제 V4가 고갈되기 전에 구현되어 될 것이다. 라서 그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인터넷 월드 2월호에 보시면요. 거기에 IPv6하고 IPNG에 대한 그 표준화 스테이터스하고 임플리멘팅, 그러니까 테스팅을 위한 임플리멘테이션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2000년도 이후에 실제 실현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인터넷에 깔리는 건 2000년도 이후고 지금 현재 몇 개 국가의 몇 개 ISP 간의 테스팅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내후년도에 테스팅 결과하고 그 다음에 실제 IPv6나 IPNG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단말 형태, 즉 PC나 워크스테이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그 장비 또는 장치, 가전제품까지 다 지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건 2000년도 이후에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